미나산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당신은 어떤가요? 혹 마음까지 추워지고 있나요? 외로운가요? 지금 언젠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게 될 거예요. 일단 이곳으로 들어오시죠. 시작합니다. 도쿄 K짱의 검은 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최보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언니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장소는 포천에 있는 한 빌라예요. 이 빌라에서는 실제 무섭고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지금 언니에게 쓰고 있는 이 글에는 제가 살았던 빌라 이름과 주소까지 적혀 있지만 검은 밤에서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빌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현재 그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그분들께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일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빌라에서 제 친여동생이 겪었던 일이에요.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기가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 동생 때문에 겪었던 무서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동생이 귀신을 보고 그걸 주위 사람한테 알리기 시작한 건 7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저랑 제 동생은 3살 차이가 나요. 제 동생과 저는 성격부터 식성, 그리고 체질까지 완벽하게 정반대인 자매입니다. 어릴 때 동생이 한 달 가까이 가위에 심하게 눌려 점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집에선 무조건 저랑 붙어 있어야 한다나? 그래야 귀신이 장난치는 일이나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 그 정도로 저는 기가 꽤나 센 편입니다.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귀신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느낀 적이 딱 한 번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동생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빌라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빌라에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은 유독 그 집에서 가위를 많이 눌렸고 귀신이나 이상한 것들을 매우 자주 보았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제가 잘못될 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2살, 동생이 9살 때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부턴가 동생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꿈에 귀신이 나오는데 계속 우리 방 장롱 위에서 나를 째려봐. 30, 40대로 보이는 아저씨라고 저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동생이 울면서 저를 깨웠어요. 저는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었는데 동생이 깨우니까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아, 왜? 무슨 일이야? 언니, 그 아저씨가 저 장롱 위에서 언니를 죽일 듯이 째려봤어. 너무 놀란 제 동생은 일어나자마자 저를 쳐다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죽은 줄 알고 저를 미친 듯이 깨운 거였어요. 전 그냥 제 동생이 대수롭지 않은 악몽을 꿨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똑같이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제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 방에서 저랑 제 동생이 자고 있는 꿈이었죠. 특별히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또 동생이 울면서 저를 깨워서 전 그 꿈에서 깨게 되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자는 저를 깨운 동생이 짜증이 나면서도 또 뭔가 서럽게 울고 있으니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동생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오늘도 장롱이에서 그 아저씨가 언니를 째려보고 있었어. 그래서 언니인 저를 깨우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귀신이 동생을 보고 씩 웃더니 너 못 움직일걸? 그날은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었던 거죠. 동생은 가위에 눌려 있었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저를 깨우려고 온몸에 힘을 쓰고 움직이는데 글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더래요. 그 귀신은 제 동생을 보고 막 웃더니 갑자기 웃음을 멈추면서 저를 다시 째려보더래요. 그리고 나선 얼굴만 보이게 납작 엎드려 있던 귀신이 팔을 쓱 하고 내밀면서 제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더래요. 제 동생은 직감적으로 저 귀신이 저한테 해코지할 것 같은 게 느껴져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가위에서 풀려났고 울면서 저를 깨운 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고 그날로 엄마가 다니는 절에 가서 부적을 받아왔어요. 솔직히 전 믿기지도 않았고 그저 꿈꾼 걸 너무 어린 동생이 현실로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이사를 갔고 그 일은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뉴스에서 저희 집을 보게 되었어요.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이 바로 제가 살던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제가 살았을 때는 워낙 빌라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고 또 아주머니 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수다를 떨다 가시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그 아주머님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땐 그런 분인지 몰랐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던 영수 이모라는 분이 그 범인 아주머니가 살해한 아주머니 남편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자 제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의 그 남자는 당시 제 동생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던 거예요. 저를 지독히도 째려보던 그 남자. 그 이후로 저와 제 동생은 그 빌라 근처에는 가지 않았어요. 언니, 그런데 그 빌라 예전부터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4층에 아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던 집이 있었는데 그 아빠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빌라 1층에 살았던 저희 집은 엄마가 심하게 아프셔서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옆집에 사시던 아저씨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셨고요. 그곳에 아직도 여러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 빌라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건을 말하면 저희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빌라에서 나오시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짱 언니. 언니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희 엄마와 엄마의 언니, 즉 엄마와 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어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5살쯤이었고 남동생이 3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생과 같이 방을 썼고 2층 침대를 사용 중이었어요. 그리고 침대 머리 쪽엔 큰 창문이 있었고요. 저는 2층, 동생은 1층 이렇게 잠을 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이지만 그 당시 그 방에서 잠이 들면 한참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기억은 나네요. 그렇게 그 집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의 오랜 친구분이 놀러 오셨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와 동생이 아빠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엄마는 친구분과 저희 침대에서 잠드셨어요. 엄마는 동생이 평소에 자던 1층, 엄마 친구분은 2층 이렇게 주무셨었죠. 엄마도 그 방에서 한참을 잠드시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다 겨우겨우 잠이 드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더래요. 몸을 좀 뒤척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머리 위를 쳐다봤는데 몸이 까맣고 사람 형태를 한 무언가가 침대맡에 있는 창문틀에 걸터 앉아 있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셨대요. 그 무언가는 엄마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 쪽을 보이고 있었대요. 그렇게 그날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꼴딱 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이모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 그때 봤던 그 귀신 이야기를 했는데 이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너도 봤니? 그러시더래요. 저희가 그 집에 이사를 하고 집들이를 할 때 이모가 저희 집에 집들이를 하러 왔다가 돌아간 뒤에 생긴 일이었대요. 저희 이모는 그 당시에 이모부와 결혼을 앞둔 상태여서 이모부가 이모 집에 자주 들락날락 했었답니다. 그날은 이모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잠을 자는데 자신의 귓가에 이모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지혜야, 눈 떠봐. 잠결에 이모는 이모부 목소리인 것을 눈치채고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눈을 떴는데 그 사람 형태를 한 검은 무언가가 이모의 얼굴에 닿을 듯 가까이 얼굴을 대고 이모부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지혜야, 눈 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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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선 안방에 있는 할머니에게로 뛰어갔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며칠 뒤에 그 방에서 또 잠을 자던 이모가 이번엔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분명 저희 엄마는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에 이사를 간 상태였고 저랑 저희 동생도 나와서 가정을 꾸린 상태였는데 이모 방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모는 잠결에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대요. 이모가 자는데 저희 엄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대요. 언니 줘봐, 비켜! 라며 앙칼진 목소리로 말하더니 갑자기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이모를 발로 확 밀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모는 바닥에 떨어졌고 아프기도 하고 짜증도 나서 침대 위쪽을 보며 야, 죽을래? 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침대엔 그 검은 무언가가 벽에 기댄 채 다리를 구부리고 있었대요. 이모를 발로 차서 떨어뜨렸던 그 자세 그대로요.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처음 털어놓은 이모는 또 엄마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집에 이사를 하던 무렵 급하게 이사를 했던 터라 계약 먼저 하고 이사하기 바로 전날에 우리 가족이 살게 될 그 집을 보러 갔었대요. 그 집에는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쭉 살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가 부동산 아주머니와 집을 함께 방문했더니
어디서 이 집에 기어들어와! 절대 안 돼! 이 집 절대 못 줘! 라고 아주 크게 호통을 치시며 이 집은 절대 못 준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래요. 아니, 이미 부동산과 계약을 한 상태였으면 그 집을 내놓았단 소린데 대체 그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로는 제가 그 방에만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마구 울었대요. 엄마가 처음으로 꾸며준 저와 제 동생의 방이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면서 무서워했대요. 억지로 들여보내면 제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이상하게 동생은 딱히 그런 게 없었다는데 저만 유독 그렇게 싫어했다고 해요. 어렸었던 제 눈에 무언가가 보였던 걸까요? 분명 사람 형태처럼 생겼다는데 그 시꺼먼 형태의 귀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이 집을 그렇게 내주기 싫어하셨던 게 그 무언가로부터 저희 가족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지혜야 눈 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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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영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장님. 저는 공포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들었던 공포 이야기 중 가장 소름 돋는 공포 이야기가 있어 K장님과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모는 이른바 치매 환자였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양육권도 잃은 뒤 아버지가 고모를 걷어 돌봐주던 시절이 있었다.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던 고모였지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묘하게 귀여워해 주셨다. 아마 고모의 큰아들이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기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병 때문인지 어딘가 조금 이상해서 주변 사람과 트러블을 빚기도 하고 나한테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었다. 어느 날 고모는 우리 집에서 비스듬하게 앞쪽 집에 살고 있던 A씨와 작은 트러블을 빚었다. 하지만 고모치고는 드물게도 A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진 않았다. 나중에 고모는 저놈은 어차피 지붕에서 떨어져 죽을 거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다. 고모는 그렇듯 망상과 현실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형한테는 넌 트럭과 트럭 사이에 끼어 죽을 거야 라고 말했고, 어머니한테는 머리에 암이 생겨서 죽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바다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난 고모한테 그러는 고모는 어떻게 죽는데? 하고 묻자 나는 목을 매서 죽어 라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는 정말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 그 무렵에 고모는 거의 정신을 놓아 목욕도 하지 않아 악취가 심했던 데다가 가위나 식칼 같은 걸 들고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멋대로 남의 집 마당에 구멍을 파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정도였으니 솔직히 말해 고모가 자살했을 때는 다들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였다. 고모가 죽고 몇 개월이 지나 새해가 왔을 무렵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A씨 집 앞에 섰다. 황급히 가보니 A씨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맞은편 집 할머니가 말하기로는 손자가 놀러와서 같이 하네스키를 하던 도중
지붕에 하네스키가 날아가 버렸단다. 그리고 그걸 주우러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진 것이다. A씨네 집 벽에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 A씨는 결국 그 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 당시에는 이런 우연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업에 종사하는 외갓집을 찾아갔다가 친척들이랑 낚싯배를 탔는데 그만 바다에 떨어져 익사하신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몇 년 뒤 어머니가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했지만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있어 완전히 잘라내지는 못했다. 항암제를 복용하며 크기가 작아지나 했지만 결국 재발했다. 두 번째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에 또 재발할 가능성도 높고 수술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형은 4년 전 회사 주차장에서 트럭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다른 트럭과 그 사이에 끼어 죽었다. 나도 이제는 우연만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고모는 내게 불에 타 죽을 거라고 말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무렵에는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완전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게 아쉽다. 나는 목을 매서 죽어. 그리고 너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우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 언니를 너무 좋아하는 25살의 우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동생과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따로 살고 있던 동생이 사정이 생겨 저희 집에 잠깐 지내게 되었어요. 그날은 장마라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죠. 둘 다 나갈 일은 없었고 동생은 그저 하루 종일 언니 나 어깨가 아파. 아 허리 아프다. 끙끙 앓는 소리를 하길래 날도 꿉꿉하고 짜증나서 야 하는 일도 없이 뭐가 자꾸 아프다는 거야. 할머니도 아니고. 라고 했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빈둥빈둥 하다 보니 새벽이 되었고 잠이 많은 동생은 제 옆자리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전 부엉이족이라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공포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쯤 정도였을 거예요. 공포 라디오를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데도 웬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고양이 울음소리. 밤에 들으면 무서운 건 저뿐인가요? 장마라 비까지 내리고 밤에 무서운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 그 고양이 소리를 무시하고 제가 계속 하고 있던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고양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고양이가 우리 집 베란다 쪽을 보면서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집 침대 머리 쪽 부분이 베란다 한쪽 문을 가리는데 그럼 누울 때 자연스럽게 머리가 베란다 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고양이가 울더라도 움직이게 되면 소리가 멀어졌다가 커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들렸다가 해야 하는 건데 일정한 볼륨으로 1시간가량을 울더라고요.
물론 그 주위에 자기 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오니까 건물 및 주차장에서 비를 피하면서 운 거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전 그 고양이가 이상하게 저희 집 베란다 쪽을 보면서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를 듣거나 공포영화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에 잘 가던 전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깨웠죠. 유나야! 유나야, 일어나봐! 야, 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고양이가 울어서 못 가겠어. 나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만 일어나 있어주라. 응? 제발. 응. 라고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언니의 애교 공격을 했고 동생은 그때서야 일어났어요. 아, 짜증나. 자는데. 알았어. 빨리 갔다. 동생이 일어난 그 순간에도 고양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일을 보고 방으로 왔는데 동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생이 깜빡 졸다가 제가 와서 벌떡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숨을 헐떡거리는 동생을 겨우 진정시키고 난 뒤 동생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난 다시 자려고 눈 감았는데 화장실 불 켜고 들어가는 언니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꼭 언니가 없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가위에 눌린 거야. 검정색 사람 형체만 보였어. 그런데 그 검은 형체가 침대가 가리고 있는 베란다 문을 쓱 하고 여는 거야. 그러더니 침대 너머로 날 빤히 쳐다보는데 분명 검은색 형체만 있는데 웃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형체가 말을 하더라고. 드디어 혼자 있네. 막 이러면서 침대로 넘어오더라.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못됐다 하고 있는데 그 형체가 거의 다 넘어올 때쯤 언니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속으로 언니 빨리 와, 제발 빨리 와 하고 있었지. 그때 때마침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언니가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운이 좋네 라고 사라지고 난 가위에서 깼어 라고 하더라고요. 전 동생을 흔들어 깨운 적도 없고 큰 소리 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니 고양이 울음소리도 싹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무당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 동생이 가지고 태어났어야 하는 기까지 제가 전부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전 기가 무척 센 편이라면 동생은 기가 너무 약해요. 저는 가위에 눌린 적이 한 번도 없는 반면 동생은 너무 자주 가위에 눌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검은 형체는 제가 없기만을 기다렸다가 동생이 혼자 남으니까 그때서야 나타난 게 아닐까요? 이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아쉬워 마세요. 전 이곳에서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 곁으로 놀러간 그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